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 도시국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은 이 미래전략과 반도체 AI과 기업 투자과 스마트 도시과 도시철도과 이렇게 이제 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보면 이제 우리 방향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본 예산 미반영된 필수 경비 및 법정 경비를 반영하고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사항 이런 거를 좀 반영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적재적 그 타이밍을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을 때 진짜 이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관련된 과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은 그거에 기반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저희 규모가 어떻게 됐든 저희가 2025년도 본 예산 2조 5,779억 이 4,200만 원, 본 예산 대비 1,485억 4,100만 원 증가한 6.11% 정도 증가가 됐어요. 저 다른 부서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경을 봤을 경우에도 상당히 금액이 적고, 그만큼 재원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성 비율에 있어서 낮을 수밖에 없고 금액 자체도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세입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미래도시전략국은 기정 예산 대비 한 12.57, 한 37억, 약 37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세입 부분이요. 근데 이제 기업 투자가 쪽에서 한 26억 천 정도 되고, 스마트 도시가에서 한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그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 투자가 쪽에서 제일 많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게 아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그 관련된 국비가 아마 이쪽으로 이제 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잡힌 것 같아요. 한 5, 6억 되나요? 얼마 되는 거지? 26억? 26억 정도 네.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도시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 잡히신 것 같고, 아까 자가통신망 관련 통합 감시 시스템 요거 관련돼서 잡혀가지고 요 두 개가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전분 37억 정도의 상당한 부분이 이걸 차지하는 것 같고, 이 세출 부분 같은 경우는 기정 대비 저희가 기정 한 480억 정도 됐었는데 32억 1,646만 원 정도, 기정 대비 한 6.59% 정도 증가된 금액이에요. 한 약 520억 정도. 관련돼 가지고 미래전략가가 이번에 증가된 게 한 6억 3,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업 투자가가 한 6억 5,200만 원 정도. 스마트 도시가가 154억 정도. 나머지 빼면은 크게 이 계상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 편성은 잘 하셨다고 전제하에, 그렇지만 사업이 잘못됐을 때 처음에 첫 단축을 잘못 끼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도 우려 섞은 목소리도 하고, 그 대신 그에 맞춰서 제대로 또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늦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또 우리한테는 큰 평택시의 손실이 되고, 그 관련돼서 한두 가지만 좀 관련 부서에 대해서 우리 사업 설명서를 보고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이 1페이지 보면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이 원래 기정 사업비가
네, 기정 사업비가 5,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5,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 이 계상을 하셨을 때 486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좀 계상을 하셔가지고 세우셨어요. 그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동가 인건비로 아마 이게 잡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추진 현황 보면 2025년 2월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 민간 위탁금 지급, 25년 3월 마을 공동체 지원 활동가 채용 완료. 채용은 완료가 됐나요? 네, 한 명에 대해서는 이번 4월 달에 그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채용은 완료되고 이 근로자 보수는 이분을 위해서 활동가 이 보수를 요번에 좀 추경에다 세우신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 결정이 돼 가지고요. 예. 이제 좀 내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이 없었으면 그냥 무보수로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이 대부분 이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하게 됐고 이 내시가 이제 좀 늦게 내려와서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편성을 못했는데 채용은 또 미리 채용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좀 의아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여쭤본 건데 이게 아까 3월달에 그 채용 활동가 채용 완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 현황에 그럼 지금 예산 세운 거는 그 전에는 그럼 3월달하고 그때는 지급이 안 된 건지 그 우리 저 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면은 그 사업 내용부터 해서 쭉 하면 사업량이 공동체 기반 조성 활동, 공동체 지원 활동가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추진 현황에 3월달에 채용 완료가 됐다고 지원 활동가가 근데 저희 계상한 거는 공동체 활동 지원과 운영해서 2명을 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아까 맞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요 부분은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전체 사업비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신규로 채용되는 공동체 지원 활동가 이 2명의 역할하고 배치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치 계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치를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센터에 이제 배치가 돼서요. 거기서 이분들이 마을 활동가라기보다는 마을 활동가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이제 지원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지금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공모를 해보면 연 한 22개 공동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있고 또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마을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지원 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민간 위탁금 그거 이렇게 된 금액 보면 금액이 얼마죠?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민간 위탁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는 뭐 어떤 기관에 뭐 민간 위탁을 좀 예정인가요? 아니면 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센터에 예, 저희가 센터에. 이 업무를 위탁을 줘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어쨌든 2명 뭐 486만 원 요 활동가 비용이라고 근로자 보수라고 하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족분 추가로 세운 거로 보셔야 됩니다. 아, 예. 예.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4천만 원 서 있었고 그 부분에서 부족분 그 도비하고 이제 넷이 된 거에 맞춰서 486만 원을 추가로 좀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반도체 AI과 12페이지 보면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이것도 뭐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게 저희 본 총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당초에 저기 교육비로 9천만 원이 있었고요. 예, 그 4천만 원은 임차료 부분 4천만 원입니다. 임차료 부분요. 그러면 이 저희가 지금 임차료 부분 같은 경우가 사무실 임대료 9개월치를 지금 아직 뭐 계약은 하실 수도 알아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뭐 계산돼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 의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는 보셨나요, 혹시? 네, 확인은 했었고요. 지금 그 저희가 그 평택대학교 피어선 제2 빌딩에 산업진흥원에 나가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시민 교육 같은 경우를 되게 잘 진행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특히 AI 관련된 것은 워낙 뭐 발빠르게 어떤 지자체든 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부도 이거에 대한 AI에 대해서는 거는 우리가 뭐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걸 좀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 AI과는 또 우리 뭐 관내 삼성전자든 또 거기에 소부장 관련된 이 중소기업이든 이런 데서 워낙 많이 저희가 산업단지도 조성되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AI과가 평택시 우리 부서 중에서 제일 또 핫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을 우리 관련된 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런 것 있고 마지막으로 다른 거 뭐 다 생략하고 두 가지만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4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현장 활동도 좀 했었고 요번에 좀 처음 1차 1회 추경에 한 7억 1,600만 원 정도를 세우셨어요. 총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 153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뭐 어찌됐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지고 뭐 플랜을 짜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뭐 맞다라고 보는데 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게 진행된 거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서 이게 과연 잘 진행되면서 엉키지 않을까 사업이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뭐 예산이지만 추경 예산 1차 심사지만 그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당초 최초에 우리가 이 국가 공모 해가지고 사업 주체는 저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예. 그러면 이 관리공단인데 저희 쪽으로 바뀌게 된 원인과 그 계기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 부서에 발령이 나서 와본 상황에서 그 앞에 아시겠지만 PPO 건물이라든가 25층 건물이 즐비한 곳에 그 중앙 있는 부위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복합문화센터 공모를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짓겠다고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제 현재 건물도 뭐 2층짜리 건물에 안에 있으시긴 한데, 근데 저희 기업 숫자라든가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에 좀 종합적으로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해에 그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내용을 맞춰서 여기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가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을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산업관리공단이. 근데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 매칭으로 해서 본인들이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국비를 정액 공모를 받게 되면 제가 전에 이렇게 브리핑을 받았을 때 그 부지에 대한 그 부지 비용만 부지 비용이죠. 그 비용에 대한 것만 임대를 해주든 뭐해든 이런 쪽으로 해서 최초로 아마 공모를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시에 거의 전가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사업 전개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비가 거의 한 100억 이상이 되고 국비 그거 27억 받고 자부담 한 25억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설계잖아요, 설계비. 설계를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4층이라 그랬나요? 5층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건평으로 보면은 한 150평 내일 것 같아요. 건평으로 보면. 이게 한 층당 뭐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관련된 우리 관계성이 있는 그런 이 외부 기관들이 다 들어오거나 이런 게 과연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물생이 되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억 정도가 설계비로 해서 올라오셨는데 서로 이 관리공단하고 평택시 그 외에 또 저희 관련 있는 기관하고 이 제대로 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설계를 지금 막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택시로 주체를 바꾸기 전에 유관기관과 충분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저희 시 사업 한 17개를 하고 있는데 10평 규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본원이라든가 지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있어서 기업 지원 관련된 기관에 너무 협소한 회의장조차도 없는 곳에서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산업단지 관리공단도 가보셨지만 노후되고 또 뭐 회의실은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나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작이 되어야겠다 해서 같은 유관기관들과 회의를 했고 유관기관도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다가 저희 시가 규모를 키우면서 차라리 그러면 시비를 좀 더 투여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짓는 게 근로자들이라든가 산업단지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 그 기업들한테도 협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비가 100억 이상 앞으로도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비용 속에 자부담 25억 정도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그 부담 본인들이 공모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공모가 돼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됐든 이 건축 처음에 생각했던 그 건축보다는 워낙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사업 주체가 우리 평택시로 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건립이 됐을 경우에 정확하게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우리 시에서도 그걸 계속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이다. 그건 제가 지금 계속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나름대로 설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관련 부서하고 관련 그 기관하고 정확하게 입주할 때 어떻게 할 건고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근로자나 이런 분들 노동자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관련돼서 워낙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거기는 또 우리가 위탁받은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은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위치나 그런 거를 설계할 때 하셔야 될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저희들한테 그걸 보고를 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아까 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용역을 최종 용역도 저도 참석해서 들었지만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됐든 잘 진행이 되는 데가 있고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공공에서 하는 영역도 있고 LH에서 발표했듯이 재작년에 뭐 6월 30날 컴팩트 시티를 발표를 했고 지구 지정도 12월 30날인가 됐었고요 전년도. 그리고 앞에는 지제 세교지구가 지금 좀 답보 상태로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진행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택의 이 교통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제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뭐 말 그대로 뭐 어떻게 됐든 평택 전 그 교통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됐든 지제역이 KTX 수원발 KTX뿐만 아니라 GTX AC나 뭐 우리 전철 일반 1호선 그리고 SRT는 기존에 지금 역사가 있고 그거를 복합적으로 환승센터를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평택시가 100만 특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용역은 빨리 담아서 제대로 브리핑을 하고 이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 사업은 가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브리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유치시킬 수 있는 지자체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 역할을. 다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플랜을 짜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야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모르면 저희들이 굳이 이걸 왜 세워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에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만큼 예산이 워낙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민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잘해서 했는데도 막 그게 안 되면은 또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이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의결돼서 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진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우리 철도과장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어떻게 된가요? 만약에 네.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는 그 교통체계 개선하는 310억이 총 사업비였습니다. 근데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제역은 우리 평택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이제 지역으로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민간 투자를 해서 복합 환승센터 조성하는데 저희가 3, 4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건 뭐 재원을 저희가 마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복합 개발을 해서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투자 설명회든 이런 절차를 좀 그에 맞는 이제 절차를 걸쳐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많이 준비했고요.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성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 차질이 없게 진행될 수 있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사업 설명서 17페이지 평택강 수소 교통 복합기지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 답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게 4억씩 보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황이? 이제 차량이 늘면서 좀 그 적어질 수 있고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보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올렸지만 그 수소도시 일환으로 배관이 이제 그쪽까지 오게 되면 운송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 사항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을 거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거기서 있는 이익금은 없고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수소 배관망이 27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이제 차량도 또 그만큼 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 이제 버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좀 더 이제 수지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소 메카에서 선점해서 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지금 이게 지금 4억씩 이게 매년 얼마를 들어갈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 우리 때 보고할 때 그 이익 정산분에서는 4호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네, 현재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애초에 할 때 예를 들어 짓는 건 국비도비 시비를 했대지만 우리가 차를 사도 운영비가 문제지 차 사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한 건지, 우리가 결국은 운영비는 시가 다 지금 떠안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 과장님이 말한 대로 2027년까지라면 다행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한다면 이건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나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뭐 시작은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어떤 사업이든 국비고 뭐 수소 메카도 좋지만 이런 계획, 이런 생각은 안 해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차가 많이 늘고 그거에 대한 많은 판매량이 있어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이거는 시에서 보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건의한다고 해서 될 일은 없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네. 이제 적자분의 최대 80%까지 네.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부 지원이 충분치 못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정부에 더 건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 시책 사업이잖아요. 그걸 우리 시만 다 떠안기라는 게 좀 그렇고, 환경부담금에서 주는 게 1억이면 결국은 5억이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국가 시책에 따라서 우리도 응했을 거고, 또 그에 대한 이런 운영비에 대한 것도 건의는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27년까지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건의해 보세요. 계속 이러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서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지원 내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네. 줄면서 그거에 맞춰서 비율별로 저희가 좀 줄인 그렇죠. 내용이고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분야가 쭉 있잖아요. 5가지. 예. 그랬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어느 부분을 더더욱 하실 의향인지, 일단 소방시설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건 먼저 해야 될 거고. 이거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사항은 이제 물론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작업 환경이라든가 노동 환경, 소방 시설 요 3가지 부분을 좀 집중해서 예,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 집중할 때 네. 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봤을 때 도장, 포장, 상하수도도 문제는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근데 부분도 요거는 관련 부서 또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조해서 그거는 좀 기업 협조를 애로사항으로 해서라도 예.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것도 그렇게 미연에 하겠습니다. 방지를 안 한다면 큰 문제가 될수 사고로 있죠. 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부분을 물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데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는 서로 소통을 하셔서 예, 예. 좀 해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네. 협의를 해서 그 뭐 중요 사항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관련 부서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35페이지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은 그 비정규 노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네네. 관내에 그쪽에서 경기도 공모 사업을 네. 공모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노동 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시만요. 예. 실제 그 경비 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 예. 강사가 산재 예방 교육, 그다음 감정 노동 보유 교육. 근데 이 교육을 몇 명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2회, 4회로 해서 네. 일단 권역별로 조금 아파트들이 좀 가까이 있는 곳에 장소를 섭외해서 그쪽에서 그런 교육들을 해서 본인들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휴게 실태라든가 노동 환경 실태 조사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고 시에서 그래서 그 경비하시는 분들 쉼터를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많다 보니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사업을 어차피 하는 사정 안에서는 그 실태 조사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실태 조사에 어떤 항목이 제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항목을 나중에 저태도 한번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또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네. 관련 부서 또 예산 있는 부분하고 네. 같이 접목할 수 있는지 그 도출된 개선 방안을 같이 공유하고 네.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그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묘 통합 성능 평가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비는 총 뭐 197억 7,680만 원 정도인데 올 계상액이 지금 추경에 5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그 브랜시티 16-1BL 그 장소에 지금 선정이 됐는데 여기 사업 진행이 지금 여기 한계동 센터하고 500평 걸린 그 평수에 센터동 하나 짓는다고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장비 구축은 예. 이제 구입은 구입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에 대해서는 예. 올 안으로 예. 그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설계만 마칠 계획이에요? 네, 올해까지는 설계해서 이제 연말에 착공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억을 여기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장비 구입이나 이런 비용으로 쓰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국비, 지방비가 같이 이제 매칭이 돼서 예. 분야별로 같이 들어가는데 모든 분야별로 이렇게 일정 비율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총 매칭된 금액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은 뭐 국비 지원에서 120대 국정과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다 이제 준공이 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어떤 그 센터 뭐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종류의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 실증 뭐 센터로 해서 뭐 실험도 하고 뭐 장비 지원도 하고 우리 엊그제 나노기술원에 갔듯이 이런 그 업을 하시는 곳인가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예. 이제 KGM 모빌리티도 있고 예. 인근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있다 보니까 예. 관내에 이제 부품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요즘 그 이제 자동차가 기계에서 이제 전자제품으로 거의 이제 변경되고 있다 변경되죠. 보니까 기업들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밀려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 센터가 구축이 되면 지금 이제 저희는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예.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제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료도 일정 부분 좀 할인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 인근에 있으면 예. 상당히 또 편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부품사들은 아예 좀 평택으로 좀 이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동차 산업의 기반이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평택시는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로서 연간 뭐 165만 대를 수출한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된 많은 수요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우리 그 기업들이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본 거예요. 이게 뭐 보니까 청정 수소 사업 장비, 뭐 모든 실험 연구비, 연구 같은 게 이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그 장비가 다 여기는 구축돼 있나요?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예, 지금 여기 이제 배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예, 배터리, 한데요. 예. 배터리만이 아니라 예.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구동되는 그 부품들,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을 여기서 통합적으로 성능 시험 실험하는 평가를 거예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예, 저희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안 해도 예. 기업들이 내는 인증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저희 기업 관내 이제 기업들이 지방에 가서 인증을 받고 있고 그것도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때 이제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197억 7,600만 원이에요? 여기 네, 건립하는 그렇습니다. 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완공 시기를 보면 2028년도 12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 맞습니다. 기간까지 그럼 사업이 완료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비도 제때 확보가 돼야 이게 기간을 맞출 수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이제 시비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이 기간 내에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국장님께서도 직접 도에 예. 올라가셔서 이제 도비 확보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빨리 준공이 되면 기업 지원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빨리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업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강소형 스마트 조성 사업 국비 이게 이제 261억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그래서 올해 이번에 5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예. 5억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 시가 급변하고 여러 가지 이제 AI 뭐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알맞춰서 이 사업도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 보고하기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민간인가 어디 기업에 위탁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KT에서 KT하고요. 예. 지금 KT 등 4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아까도 우리 국장님하고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게 예산이 261억 정도라는 예산이 이게 거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는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나 우리 뭐 일부 사람들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지금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예. 센터를 지금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한 6월 중순이면 건물은 다 될 거고 그 예. 내부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한 7, 8월 정도면 될 거고 예. 그리고 거기 또 저기 현장에서 우리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배달저수지에서 로봇 운영해갖고 저희 그거를 직접 시연해도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 예. 꽃박람회 때도 거기 참여해서 로봇 그 시연해갖고 우리 시민하고 주민이 지금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시연회를 해갖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및 자율주행 수거 로봇 운영은 어느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운영하는 장소 같은 건 어떻게 선정이 되셨나요? 예, 지금 30군데 선정되었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30군데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셨어요? 여기 읍면동하고 필요한데 신청 받아갖고 예. 거기 30군데 설치했고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러면 설치 중이면 이게 완공 시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돼요? 현장에 지금 설치된 데도 있고 지금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로봇은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해놨는데 하반기에 지금 배달의 저수지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업무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현재 30곳이 어디에다 설치할 곳이고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어딘지 그 개요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건지 하여튼 걱정거리도 있고 의아한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야 우리 평택시가 좋겠죠. 그런데 이제 궁금 사항들이 많으니까 사업 진행되는 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좀 수시로 이렇게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기통신망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것도 이제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금액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광설로 통합 관리 솔루션 서버 라이센스 이게 1카피라고 했는데 이 카피라는 단어가 좀 정확한 용어 좀 말씀 좀 해줘 보실래요? 뭐 1카피, 34카피 이렇게 라이센스 카피라고 했는데 라이센스 한 본으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시스템을 한 카피가? 한 본을 쓸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광설로 통합관리 솔루션 서버 라이센스 1카피, 뭐 광선 통합관리 솔루션 노드 라이센스 34카피 이렇게 해서 광감시 장치를 내장형 129대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산이 보니까 38억 7천만 원이네요. 이게 129대라는 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우리 관제센터에다 해갖고 그걸 일괄적으로 감시 체계를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그거를 안 했던 건데 저기 필요할 때마다 저기 그거를 선으로 했던 건데 그거를 네. 저기 종합적으로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관제 사업소 CCTV 같은데 이런 예, 걸 얘기하시나요? 예예예. 이게 뭐 이런 데 보면 뭐 자동문이라든가 조명 장치 시스템, 뭐 보안 시스템 이런 데 이제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대부분 관제 사업소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CCTV가 거기로 지금 다 취합이 돼갖고 거기서 통제 종합적으로 간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 사업소에서는 네. CCTV는 하지만 이게 지금 광 시설 예. 이게 저기 광 감시 시설 장치도 거기에만 그 관제 사업소면 이거 내장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여기부터 예, 그럼 예. 129대라는 것도 어디에 이제 개별 뭐 내역이 있나요? 여기 내역이 아니고 시스템 구대. 자체가 120개가 터치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 자가 통신망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쓰는 통신망이 있어요 전용으로. 그걸 예. 쓰면서 통신망이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제 노드라 그래서 그 왜 분기점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뭐 에러가 생겼거나 하면은 바로 검측이 되고 바로 또 어디에서 에러가 생겼는지 확인해서 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감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구축한 거하고 뭐 지구 단위에서 뭐 각 그 도시 개발하면서 예. 방범이나 이런 CCTV 선들도 다 이쪽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자가통신망인데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한 31개 노선에 326km 꽤 깁니다. 그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0 몇 개요?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수받았던 노선과 예, 자체에서 했던 거 그리고 그게 한 326km 정도 돼요. 노선만 다 따지면 그 길이가. 그 부분을 어디 에러 생겼을 때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그냥 한눈에서 통제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들이라든가 생소한 이런 사업장이 궁금해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2개 노선 326km 그거 좀 사업 그 저희들한테 나중에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자료하고 또 그 의미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요약해서 한번 그래서 저기 간단하게 의원님들께 좀 알 수 쉽도록 좀 예, 예. 해서 우리 저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좀 다 예, 주시면 좋을 사업 것 같아요. 내역에 대해서 내역. 그 용어 포함해서 예.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도시과가 지금 예산도 많고 신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업의 그 방향성 이런 게 좀 잘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 지금 말씀드린 거를 상세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철도과 4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3억의 추경에 이제 요구됐는데요. 이게 신규로 지금 우리한테 사업비를 요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안중역 103역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승을 한 데가 우리가 향남역까지 갔나요? 서화성까지 갔나? 그 지금 이제 서화성역까지 가신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전철은 아니고요. 예, 저희 일반 열차가 다니는 거를 시승을 하신 겁니다. 일반 열차하고 전철하고 차후 복복선 전철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고 복복선. 저희가 이제 예. 그 용어로는 예. 복선 전철로 돼 복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다니고 한 번에 하루에 5회인가 6회인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속은 몇 킬로예요? 뭐 지금 현재는 그 차량의 시속만큼은 못 달리고요. 예. 저희가 이제 차량 능력으로는 뭐 150km 이상 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예, 150킬로를 안 달린다. 네, 네, 네. 현재 그 달리고 있는 그 빨간 기차 그 예. 부분이 현재 그 그 노선 설계 속도는 250km인데 현재 예. 다니는 차량이 150km까지만 달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추후에 이제
250km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이 구입이 되면은 준고속철도 속도로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글쎄, 저희들이 그 전에 이제 시승하면서 설명 듣기로는 이게 시속 한 200km 정도 이렇게 달릴 수 있고 최고는 250km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50km면 이게 이제 고속철도의 수준 아닌가요? 맞죠? 고속철도 정도 준고속, 보고요. 예, 네. KTX나 SRT는 300k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200에서 250km면 그래도 고속철도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안산 향남에서 우리 안중역까지 끌고 이게 연결되는 금액이 아까 1,000억 정도라고 그랬나요? 네,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1,000억 정도. 그러면 그 키로로는 몇 킬로인가요? 우리 향남에서 여기까지 19킬로? 19.04km입니다. 그게 원인자 부담을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내야 되는 돈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알기로는 복선 전철까지 저희들이 하는 걸 알고 시민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기차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후에 이게 그러면 준공이 여기 보니까 2028년도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그 화성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28년도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하고 맞춰서 안중역까지 끌고 오는 거를 28년 말로 지금 맞추고 있고요. 예. 뭐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선 전철 노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공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차량 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억이 차량 구입비. 네, 거의 차량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선 전철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후에 우리 안중 백섬역에서 평택 항까지 앞으로 계획도 있죠? 화물도 네. 있고 여객도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신안산선이 내려오면 예. 이제 포평선 지금 말씀하시는 평택에서 포승 가는 예. 이제 3단계도 저희가 이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다 되면 이제 전체 노선을 전철로 저희가 바꿔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요금 체계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 횟수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때 가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평택역이나 지제역에서 안중역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평택역하고 지금 돼 있는 건가요?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일반 그 일반 철도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왜 지제역하고는 연결을 안 시키고 평택역에다만 했죠? 그거를 지제역에 연결하기에는 이제 지제역은 지금 모든 철도가 다 다 그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국철, 전철, SRT, KTX, 향후 GTX, AC까지 다 들어오는데 거기 지제역에 그거를 붙이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이제 지제역이 모든 이제 그 우리 철도의 메카라고 해서 왜 거기다 연결을 안 시키고 평택역에 연결을 시켰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기차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그것도 6회입니다. 6회예요. 뭐 저희들 한번 시승을 안 해봤는데 한번 시승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이게 교통 편의가 우리가 이제 교통에 우리 교통망이 우리 평택시가 잘 돼 있다고 하죠. 평택항을 연결하고 우리 서부, 남부, 북부 쪽이 다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는 안중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복선 전철도 하루빨리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 미래 발전을 설계하는 우리 그 최장민 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질의는 이것까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